그런데 이제 여기에 길이 어떻게 있었느냐. 위성사진을 보면 여기 지금 2차선 도로에서부터 이렇게 농사를 짓는 길. 자, 5번째 사례는 지자체가 수용하면서 관광사업을 위해서 도로를 수용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20여 년 전에 지자체가 관광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수용했는데, 임야의 일부를 도로로 수용했는데 그 도로를 사용했던 동네 주민들, 그러니까 임야 속에 있는 그 임도도 아니고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닌 자연 발생적으로 있었던 오래된 농로, 임도 성격의 농로를 지자체가 사실상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포장을 하고 관광도로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주민들은 그 길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졌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이음 사이트를 들어가서 지금 그 지자체가 소유한 임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취득할 때 당시에 주민들이 사용해온 근거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기가 농림지역이고 임야이고, 그래서 일부분을, 큰 임야의 일부분을 이제 수용을 한 것인데, 여러 가지 법령의 제한들은 시청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수용도 했을 것이고, 적법한 인허가를 통해서 도로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인데, 문제는 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가 지금 사실상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지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먼저 지목을 보면 이제 임야이고, 물론 인근에 전답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깊은 산속이다 보니까 전부 대부분 임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법령에 의한 지역 지구도 별 의미가 없고, 혹시 소식의 시설이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없고,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전부 농림지역입니다. 밑에 이제 계획관리 지역도 있을 수 있지만, 농림지역 내에서 이제 임야에 여러 가지 영농을 했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임야 중에서도 임업용 산지입니다. 고용용 산지가 아니고 임업증진을 위해서는 허가받을 수 있는 농림업용, 농업용과 임업진흥을 위해서는 허가받을 수 있는 임업용 산지입니다. 물론 준보전 산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길이 어떻게 있었느냐? 위성사진을 보면 여기 지금 2차선 도로에서부터 이렇게 농사를 짓는 길들이 있습니다. 이 한 필지 임야 위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임야 위로 이런 길들이 수십 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었던 사실상 임도 성격의,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는 될 수 없지만 영농 목적의 농로는 너비 기준에 충분한 농기계가 출입이 가능한 농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자, 봤던 2차선 도로에서부터, 2차선 포장도로에서부터 이렇게 농로가 있었는데, 자, 1번, 2번 부분이 이제 수용을 당한 거죠. 주민들은 이렇게 해서 이 길들을 계속해서 이용해 왔는데, 이 부분이 끊어지니까 이 안쪽에 위쪽으로 영농을 하는 임업, 농업을 하는 농민들은 이제 상당히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불만 내지는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금방 밑에서 올라온 길이 왼쪽 길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 도로가 생김으로써 이쪽 안으로 영농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길이 사실상 막혀버리고, 이런 턱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통행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 여기 그래도 턱을 없애서 기존에 원래는 이 길을 만들 때 이런 턱들을 없애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허가받아서 지자체가 관광도로를 개설할 때에 민원을 내서 여기는 기존에 농로가 있었던 곳이다라고 요청을 하면 지자체는 사업 승인을 변경하든 이런 정도는 경미한 변경이니까 왜? 모든 사업은 공익사업은 수용을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업에서는 기존의 도로를 대체도로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길이든 기존의 도로는 말입니다. 불법만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까지도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턱을 없애서 농기계가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의무가 이 도로 사업 시행자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2차선 도로에서부터 이렇게 포장돼서 이 3번을 따라서 이쪽으로도 영농할 수 있도록 포장도로가 지금 돼 있는 게 보이고 이렇게도 포장돼 있던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임야이고 여기는 전답이고 여기도 다 임야이고 주변이. 그래서 이 길이 수십 년 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 법령의 제한도 있을 수 없고 또 1, 2번 부분이 이제 이 관광도로는 이겁니다. 요렇게 관광도로가 생기면서 1, 2번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101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정당한 보상 중에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 턱을 낮춰서 통로를 열어주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다른 사진으로 보면 이거죠. 아까 밑에 그 2차선 도로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도로가 이 도로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경작지로 이 주민들이 이 경작하는 토지로 가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이제 교차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턱이 있어서 출입도 어렵고 여기 관광도로하고 어떤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하니까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은,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여기에는 만약에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 이 길을 이용해서 이 안에 여러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갖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안에 뭐 농업용 창고를 만들 수도 있고 농업용 공장도 만들 수 있고 또 여기다 이제 개간을 해서 영농행위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할 때에 이 진입로가 없으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이쪽으로 뭐 타인 소유면 협의가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뭐 주의토지통행권 소송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이 지자체가 이 관광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줄 수 없으면 대체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관광사업부서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다만 주민들의 통행도 막지 않겠다. 여기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이고 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거리 개념으로 주민들이 그냥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 도로를 관리하는, 또 이 사업을 관장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근의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거냐? 인근의 주민들은 이 부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자, 이 안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을, 이 길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은 일단은 개발행위 허가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왜? 이미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한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이 허가청 내지는 관리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수용을 했다면 그 지자체에 또는 이 사업 시행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농로를 이용해서 영농행위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 농로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이 도로, 그러니까 아까 3번 이 도로는 이미 이 농로로 사용했던 부분이고, 또 여기는 이제 오래된 곳이군요. 또 토지주가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는 개발행위팀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관광사업을 진행되는 이 부분, 관광도로와 겹치는 부분을 통과할 수 있다고 볼 거냐라고 개발행위팀에서도 걱정을 하겠죠. 왜? 기반시설 확보 의무가 허가 신청자한테 있고, 허가권자는 그게 법령 기준에 맞는지, 건축물이 만약에 여기에 지어진다면 건축법 기준을 포함해서 이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맞는지를 개발행위팀에서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도시계획도 있고 도시계획 사업도 있고 주변 토지 이용 실태, 이런 주변과 조화, 이런 것들이 국토계획법에 5가지가 있거든요. 개발행위가 기준에.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를 할 때 첫 번째가 이 관광사업의 지정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관광부서한테 의견을 물을 것이고, 그때 관광부서가 문제가 없다, 우리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개발행위와 팀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발행위팀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인근의 주민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로 건축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자체장인 시장 군수니까 시장 군수에게 민원을 내거나 또 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방법은 민원 처리법에 사전 심사도 있을 거고, 조금 한 단계 더 높으면 사전 결정, 또 실제로 허가 신청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단순히 질의를 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 개발행위 허가를 이 안에 만약에 받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이 진입로 관련된 규정은 개발행위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局의견, 건축가 의견, 또 각 실과 의견들을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그러니까 여러 부서는 사실은 환경청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상급 기관의 업무를 각 지자체가 대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임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허가청 입장에서는 같은 시장 밑에 있는 사람들 같지만 자기들이 집행하고 있는, 공익을 집행하고 있는 법령이 각기 달라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유권 해석과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상황, 복합 민원에 부딪히면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이런 각 실과의 이견의 충돌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게 가장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길을 내 행정상 문제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 부분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불어대는 기준들이 나오면 그게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것은 이제 추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기를 만약에 허가를 못 해주겠다, 진입로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땐 우리는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 및 그에 준용하는 기존에 여기 있는 통행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 도로 관할청에 협의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수용할 때 이 도로를 확보해주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것이다라는 걸 주장을 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사건의 설정이 아니라고 대법원 및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규정 등에 다 나와 있으니까 협의를 쉽게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만약에 특별한 사유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부득이 뭐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벌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길을 만약에 20년 이상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이 길을 소유했던 또는 점유했던 점유권자는 점유권이 20년 시효취득으로 점유권을 갖게 되면 그건 보상을 받을 권리이지 여기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점유취득 시효로 발생될 수 있는 통행지역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맞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적당한 현금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은 개발행위 허가가 될 수 있고 없고 이 부분을 지자체에 검토받는 것이 급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요건에 미달돼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씩 또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으로 간단히 본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명백히 이 기존의 통행로를 이용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사용해도 좋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여기가 통행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이 문화관광사업 시행자 및 그 부서는 이 통행을 막을 의도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 또 지금 소송을 통해서도 그 통행권을 주민들의 농로 성격의 주민들의 통행권을 요청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소송으로 가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자체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감사부서가 여러 실과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